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광대 2명을 불러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라고, 또 한 사람에게는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두 광대는 답을 찾아왔다. 그런데 두 광대의 답은 같았다. 그들은 모두 혀라고 답했다. 그렇다. 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 남자가 뉴욕의 공원에서 불황자를 만났다. 그 불황자는 나는 맹인입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갈 뿐 그 누구도 그에게 적선을 하지 않았다. 남자는 불황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불황자가 목에 걸고 있던 글씨를 바꿔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그 불황자는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다. 이거 이상한데? 지금까지는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는데 그 남자가 오고 간 다음부터는 갑자기 적선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불황자의 적선통에는 순식간에 동전이 넘쳐 흐르고 사람들마다 그에게 동정하는 소리를 해주는 것이었다. 아까 그 남자가 행운을 주고 간 것일까? 그 남자는 마법사일까? 사실 남자는 나는 맹인입니다라고 적혀있는 말을 이렇게 바꿔놓았던 것이다. 바야흐로 봄은 오고 있으나 나는 볼 수가 없답니다. 그 남자는 프랑스의 시인 앙드레 불톤이라고 한다. 인생을 바꾼 말 한마디. 언젠가 지존파의 대부였던 청년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가 죽을 때 한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17년 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한테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꾸지람을 호되게 받았습니다. 나는 그 당시 너무나 가난해서 가지고 올 수가 없었는데 그 말을 참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말을 듣지 않느냐? 라고 화를 내시면서 매를 때렸습니다. 나중에는 준비물을 가져오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내 일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고 훔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도적질을 시작한 것이 내 운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향한 말 한마디 잘못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향한 말은 그대로 그들의 인생에 뿌리 박혀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말은 이처럼 힘이 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은 살아서 움직인다.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에밀리 디킨스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말은 죽는다고. 나는 말한다. 말은 바로 그날 살기 시작한다고. 맞는 말이다. 말은 살아서 움직인다.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데일 카네기의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는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쉽게 이 세상의 행복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외롭거나 용기를 잃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존중하는 몇 마디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무심코 건넨 친절한 말을 당신은 내일이면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일생 동안 그것을 소중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말은 곰팡이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본의 연구가 에마토 마사루는 말 한마디의 효력을 밥을 가지고 실험하였습니다. 그는 밥을 똑같은 두 유리병 속에 넣고 하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써붙이고 다른 하나는 망할 자식이라는 글을 써붙였다고 한다. 그런 다음에 날마다 두 초등학생에게 그 글귀를 각각 병에 대고 읽게 하였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밥은 발효되어 향기로운 누룩 냄새가 나고 있었던 반면 망할 자식이라는 말을 들은 밥은 형편없이 부패의 검은색으로 변하였고 악취를 풍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의 언어에 담긴 생각이 하나의 정보 에너지로 작용하여 미생물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미생물에게 그렇다면 다른 물질이나 일반 세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생물이나 물질 등 어떤 대상일지라도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의 결과를, 그리고 불평의 경우에는 불평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사람은 제 입이 맺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 제 입술이 내는 소출로 배부르게 된다. 혀의 죽음과 삶이 달려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열쇠가 우리가 평소 던지는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의 생체활성연구실에서는 4년여에 걸쳐서 음악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과 음악을 듣지 못한 식물을 비교해보면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은 생육이 최고 44%나 더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해충의 발생률도 억제되어 수확이 현격히 증대되었는데 오이의 경우 보통 것은 무게가 1,500g 정도밖에 안 되었으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오이는 2,100g으로 향상되었다고 발표했다. 음악도 음률이 있는 말이다. 곧 식물도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조사 결과인 것입니다. 최근 신경의학계에서는 뇌 속의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어가 인간의 모든 몸의 신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며 결국 언어가 인간의 삶행동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치료에 적용한 것이 언어치료법입니다. 이는 환자에게 하루 2, 3차례 일정 시간 언어치료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만약 당뇨병 환자라면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라고 10분 정도 반복해서 말하게 하면 탁월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LSA 대표로 성공학 칼럼니스트인 이내화 씨가 쓴 글이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과 말이라고 한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듯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남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자신이 자주 쓰는 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라. 그러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말투부터 다르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보자. 요즘 어떠십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부정형, 평범형, 긍정형 세 가지 형태로 답을 하게 됩니다. 첫째, 부정형. 이들은 질문을 받으면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한다. 별로예요. 피곤해요. 죽을 지경입니다. 묻지 마세요. 죽겠습니다. 둘째, 평범형.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저 그렇지요. 대충 돌아갑니다. 먹고는 살지요. 늘 똑같죠. 거기서 거깁니다. 셋째, 긍정형. 이들이 하는 말에는 열정과 힘이 가득 실려 있다.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환상적입니다. 아주 잘 돌아갑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 당신은 어떤 유형이 마음에 드는가? 성공인 그룹과 실패인 그룹은 말하는 습관부터 다르다. 긍정적이고 성취를 다짐하는 말을 주로 한 사람은 그 말대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말대로 실패하는 사람이 된다. 곧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나중에는 그 말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과거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반대파 의원을 골탕 먹여주려고 벼르던 한 국회의원이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 상대 의원이 프랑스에서는 지체가 낮은 직업인 수의사 출신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많은 의원들 앞에서 목청껏 큰 소리로 당신은 전에 수의사를 했다던데 정말입니까? 하고 물었다.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들은 일순간 긴장했다. 그러나 상대 의원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 수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디 편찮으시면 제가 보아드릴까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군요. 얼마나 극적인가. 말 한마디로 상황이 멋지게 반전되었다. 링컨 역시 말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는 강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한 젊은이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 그의 무죄를 확신하던 링컨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고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세상에 태어난 후 한 번도 자기 농장을 떠나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출생 이후 줄곧 농장일만 해왔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피고가 멀리 떨어진 객지에서 강도짓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링컨의 변호가 끝나기가 무섭게 검사는 질문했다.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피고는 출생 이후 한 번도 농장을 떠난 일 없이 줄곧 농장일만 했다고 했는데 그럼 피고의 나이 1살 때 피고는 농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검사는 출생 이후 줄곧이라는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 것이다. 링컨은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대답했다. 피고는 태어나자마자 젖자는 일을 했지요. 다만 소위 젖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젖 말입니다. 이 말에 방청객은 물론 판사도 터질 듯한 웃음을 애써 참았고 결국 그 젊은이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말을 아끼라. 박제된 입이 큰 농어 아래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난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농어가 한 말치고는 명언이지 않은가. 입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을 자처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물고기나 사람이나 입을 잘못 열어서 낭패를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말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하라. 한 번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우리가 일단 내뱉은 말은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되도록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하라. 격려의 언어로 말하라. 우리는 말을 먹고 자란다.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에 따라 그 결실이 달라진다. 미국 어느 교도소의 재소자 90%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로부터 너 같은 녀석은 결국 교도소에 갈 거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 결국 그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지만 잠재력대로 대접하면 그보다 큰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희망적인 말을 습관화해야 한다. 특히 자녀에게는 격려의 말이 보약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감동적인 예화가 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소아신경외과 과장인 벤 카스는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한 의사다. 국내에도 소개된 크게 생각하라의 저자인 그는 흑인 빈민가 출신의 열등생에서 세계 최고의 소아과 의사로 성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기자가 물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머니 쇼냐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내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큰 인물들 뒤에는 그들을 먹여 키운 격려의 말이 있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격려의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축복의 언어로 말하라. 말은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며 인생을 만들어간다. 이것은 대뇌의 지령을 받은 자율신경계가 작용한 결과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에는 자타의 구별이 없다는 점이다.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할 때도 자율신경계는 할 수 있다, 훌륭하다는 말만 받아들여 유쾌한 상태가 됨과 동시에 그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만든다. 주어가 나이든 당신이든 상관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를 칭찬하는 말은 곧 자신을 축복하는 말이다. 주의할 것은 나쁜 말 역시 이와 같은 원리로 자기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누군가에게 저래서 안 된다니까 엉망이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이며 만일 상대방이 그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으면 그에게도 돌아간다는 말인 것이다. 한 세기를 주름잡았던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는 경기에 앞서 항상 먼저 말로 경기를 했다고 전해진다. 조 프레이저와 긴장감 넘치는 세계 타이틀 방어전을 앞두고는 지난번 나는 버그너와의 경기에서 진주만 기습처럼 행동했다면 오늘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것이다 라는 매우 적극적인 말을 남겼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챔피언 벨트는 알리의 것이 되었다. 후에 알리는 선수 생활을 은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나의 승리의 절반은 주먹이었고 절반은 승리를 확신한 나의 말이었습니다. 이렇듯 알리의 적극적인 말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과감한 메시지이자 승리의 날개를 달아주는 힘이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는 현실로 나타날 것을 굳게 믿는다. 만약 누군가와의 시합에 졌다면, 상황에 짓눌린다면 내가 졌다는 소극적인 말보다 이번에는 졌지만 다음번에는 꼭 이길 거야 라는 적극적인 승리의 말을 하자. 매력의 언어로 말하라. 어느 남자 화장실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다. 한 걸음 앞으로, 한 걸음 앞으로. 그 적극성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줌을 흘리지 마세요 라고 부탁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플러스적인 언어로 재치 있게 바꾸어 놓은 것이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매혹적인 스피치의 명수였다. 한 번은 이렇게 연설을 시작하였다. 제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실은 저에게는 9가지의 재능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한 번 들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탁월한 기억력,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게 뭐더라? 얼마나 기막힌 유머인가. 무려 9가지나 되는 자기 재능에 대한 자랑이 본격적으로 연이어 나올 것처럼 보여놓고서는 말이다. 갑자기 어눌한 말투로 청중들의 폭소를 자아내며 마무리 짓는 정말로 환상적인 흐름이다. 이처럼 짧지만 유머러스한 말 한마디로 청중을 사로잡는 레이건 전 대통령. 그는 매력있는 한마디 말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다. 상황에 맞는 유머는 대화를 더욱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한마디는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누구든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